예, 최근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장비를 추진한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장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 가서 그 중개사랑 집 보려면은 그 돈 내라, 이 뜻입니다. 집 보려면 이제 공짜가 아니라 그 돈을 내라는 뜻이죠. 예, 그래서 그 많은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좀 지탄을 많이 받는 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왜 과연 임장비 도입하려는 그런 논의가 발생했는지 일단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그런 과정 한번 거쳐보겠습니다. 일단 임장비가 왜 나왔냐면은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대중화가 이제 그 본격 신호탄을 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막 20대, 30대도 그 공인중개사, 그러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왜냐면은 이제 정보가 너무 이제 좀 많이 공개돼가지고, 뭐 특히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나 요새 뭐 구글링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마치 주식 투자처럼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관심이 많은 건 좋은데, 그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은 이 투자금이 이제 그 주식처럼 뭐 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억 단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요새는 그 임장크루라는 모임들이 등장해가지고 부동산을 그 매수할 목적은 전혀 없이 단순히 그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만 보고 중개사한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딱 뽑아가는 그런 어떤 그 빌런들, 거의 빌런이죠. 임장크루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중개사들이 그 업무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임장크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조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태생 자체가 그 부동산 투자 강사들이 있습니다. 부동산 투자도 전문 좋아하는 그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모임을 지어줍니다. 예, 이쪽은 A조, B조, C조고요. 이번에는 어떤 지역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. 그리고 왜냐면 중개사 만나서 얘기 듣고 집 보는 것도 다 공부해요. 이런 가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개사한테는 상당히 치명타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손님 한 명을 상대하는 데는 일단은 투자적인 목적에서 뭐 단순히 전월세가 아니라면은 최소 30분 이상은 시간이 이렇게 소비될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은 그 투자 대상물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그 목적지,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보여주려면 그 집까지 현장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분, 아니 많게는 그 3시간 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만큼 시간을 소요했으면은 그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, 이런 임장크루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전화만 안 받아요. 네,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잠적을 해버립니다. 왜냐면 굳이 매수사가 없고 이미 중개사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다 이렇게 뽑아갔기 때문에 이미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차단을 해버리죠. 그런데 보면은 중개사는 이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여기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. 중개사는 계약이 없으면은 소득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가짜 수요들,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그런 회사가 없음에도 와서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장비를 받겠다라는 게 바로 임장비 도입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움을 합니다. 왜냐면 대중이 바라보는 중개사의 인식은 상당히 좀 얕보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중개사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, 계약서 쓰고 집 보여주고 그게 단데 이제 집 보여주는데 돈까지 받겠다? 그러니까는 이 임장비 도입이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이런 그 중개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뭐 저도 이해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은 저도 뭐 중개업을 하기 전에는 그 중개사가 뭐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. 예, 하지만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양쪽의 입장을 보다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중개사들이 단지 집만 보여주고 어떤 계약서만 쓰는 그런 업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. 이렇게 중개사를 상당히 좀 낮게 보는 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개사에 대한 엄청난 그 기대가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.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개사한테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물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세무 같은 것도 뭐 길게 막 상담을 하고, 아니면 뭐 법 같은 거, 부동산 관련된 법 같은 거, 아니면 뭐 건축이나 그런 어떤 투자,
투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상세하게 그런 정보를 원하십니다. 근데 왜 이런 것을 원하냐 보면은 한번 찔러보는 거죠. 왜냐면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전문직이 있는 것이죠. 뭐 세무사나 뭐 변호사나 아니면 뭐 건축사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중개사한테는 어떤 컨설팅 수수료도 주지 않고 툭 찔러서 알면은 내가 공짜 정보 얻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중개사한테 이런 식으로 또 의지해서 이렇게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중개사는 보면은 이게 좀 양면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.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불가촉 청민 같은 상당히 좀 낮은 직종으로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, 하나는 어떤 정보,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죠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개사의 인식은 결국은 안 좋다. 예, 안 좋다는 것은 이게 거의 일반적인 이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에 전세 사기 여파가 터지면서 아주 극소수의 그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이제 엮여서 연루돼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중개사 인식은 상당히 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임장비 도입하는 취지는 알겠어요. 저도 중개사로서 요새 중개업이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요새 최근 뭐 뉴스를 보니까는 거의 10년 만에 그 공인중개사 개업이 그 최저가 되어버렸다 할 만큼 이 중개업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직거래 추세가 점점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, 중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에 비례해서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죠. 그렇다면 이게 임장비가 이게 추진되면은 그럼 과연 이제 그 임장 프로를 다 제거해버리고 공인중개사들이 본연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왜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창의적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아요. 머리가. 근데 머리가 이게 좀 안 좋은 분야로 딱 들어가면은 그게 또 문제긴 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장비가 추진할 때 과연 금액의 적정성이 있다.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? 뭐 임장비를 받을 때 어떤 그 많이 부동산 수수료처럼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몇 %를 받아야 하는지, 아니면 그냥 정액제로 받아야 되는지, 일단 이 거래 금액 측정이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거래 금액을 측정했을 때 일단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최저시급이 지금 1만 원인데 한 건당 일단 만 원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. 만 원 정도면 뭐 볼만하겠죠. 볼만하는데 이제 그 악성 중개사들이 또 여기서 양산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뭐 매도 호가가 원래 한 35억 정도 됩니다. 35억 정도. 근데 어떤 매도자가 이 사람은 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. 없는데 중개사랑 짜가지고 야, 너 이번에 그 임장비 받는다면서 나 좀 용돈 좀 벌게 내 거 매물 그냥 30억에 올려놔. 하지만 너 그 받으면은 나랑 좀 나눠 먹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죠. 뭐 그 퍼센트가 반반인지 아니면 중개사가 좀 전화하고 작업치니까 뭐 6대4, 7대4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, 그러면 전화가 어떻게 올까요? 막 20통, 30통 오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 막 35억에 올려준 게 시세인데 30억 올려주니까 전화 미친 듯이 옵니다. 특히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보면 한 20명만 보여주더라도 최저시급이 뭐 만 원 정도만 측정해도 20만 원이 들어오는 건데, 그걸 뭐 달고 치면은 웬만한 뭐 직장 월급 이상을 버는 건데 그걸 나눠 먹더라도 돈이 꽤 짭짤하죠. 예. 이런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이 들어서면은 그 정책이 나올 때 부작용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는 집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집을 여러 개 봐요.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사려고 한다라도 한 단지에서도 그 동마다 약간 좀 뷰도 다르고,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 가더라도 같은 34평이라도 또 몇 개를 볼 수밖에 없고, 또 그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지도 봅니다.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임장비가 이제 또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또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임장비가 많이 도입된다면은 과연 중개사한테 좋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이게 대중들이 중개사에 갖는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데, 이제 임장비까지가 나 이제 부동산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이 되면은 이제 직거래 비율이 점차도 가파르게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장비 도입은 이제 좀 이런 부작용과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개사들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 입장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.
예, 오늘 시간에는 이 임장비 도입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